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어떻게 해도 나아질 수 없을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삶이 무기력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단순한 기분 문제를 넘어 우리의 행동과 정서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의 뿌리는 자동적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상담 심리학자 아론 백, Dr. 에이런 T. 백은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자동적 사고, automatic thoughts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자동적 사고는 주로 과거의 경험, 특히 부정적인 기억이나 실패 경험에서 형성되며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이 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혜진 씨는 직장에서 실수를 한 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맡았을까? 역시 난 능력이 없어. 이 한 번의 실수는 그녀의 과거 실패 경험과 결합되어 나는 무능력하다는 자동적 사고로 굳어졌습니다. 그 결과 다음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도 혜진 씨는 이렇게 말하며 주저했습니다. 난 또 실패할게. 뻔해. 이번에도 못할 거야. 혜진의 부정적인 사고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생각의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혜진 씨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무능력하다는 증거가 무엇이지? 그리고 그 증거가 충분한지 점검하세요. 많은 경우 이런 생각은 단 한 번의 실수로부터 오게 된 비합리적인 결론임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고를 재구성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력하다. 대신 이번 실수는 내가 성장할 기회야 라고 표현을 바꿔보세요. 상담에서는 이를 인지 재구조화, cognitive restructuring라고 부르며 생각의 틀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의 강화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고 실제로 그 생각이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이라고 부릅니다. 난 못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그 결과로 실패를 경험하며 다시 그 생각이 강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수혁 씨는 대기업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준비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에도 떨어질 거야. 대기업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은 수혁 씨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잃었고 면접 준비도 소홀히 했습니다. 면접 당일 그는 지원자들과 비교하며 불안해했고 결과적으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며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예상대로 불합격 통보를 받은 뒤 수혁 씨는 스스로를 더욱 비난했습니다. 역시 내가 잘할 리 없지. 내가 대기업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었어. 수혁 씨는 부정적인 예언을 현실로 만들었고 그 결과는 또다시 부정적인 사고를 강화했습니다. 수혁의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부정적인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떠오른 부정적인 생각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수혁의 예를 들면 나는 대기업 면접에서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 다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떨어질 것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건 단순히 내 불안에서 나온 생각은 아닌가? 내가 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막연한 불안에서 온 비합리적인 사고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작은 행동으로 부정적인 예언을 깨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행동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수혁 씨라면 막연히 난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구체적인 준비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개의 면접 질문에 대해 답변 연습하기. 한 번은 친구와 모의 면접을 해보기.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긍정적인 예언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예언 대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예언을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면접은 새로운 경험을 배우는 기회야.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거야. 이러한 긍정적인 언어는 우리의 사고를 바꾸고 실제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로, 성과 대신 과정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 초점을 맞추세요. 예를 들어, 이번 면접의 목표는 합격이 아니라 내 자신감을 키우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패하더라도 배움과 성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생각의 영향은 정서적 추론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직접 연결되어 현실을 왜곡하는 사고 패턴을 형성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추론, emotional reasoning 이라고 부릅니다. 정서적 추론이란 내가 이렇게 느끼니까 그것이 곧 사실일 거야 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사고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불안하니까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어 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우울하니까 내 삶은 실패한 거야 라는 식으로 감정이 곧 현실의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고 패턴은 특히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심할 때 두드러지며 부정적인 생각을 강화하고 현실을 더 비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민주는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지 몇 달 된 직장인입니다. 그녀는 회사의 동료들이 모두 자신을 싫어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점심시간에 혼자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날 따돌리는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왜 아무도 나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을까? 민주는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자신이 외톨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동료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민주 씨, 요즘 너무 조용하셔서 바쁜 줄 알았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가면 좋겠는데 부담스럽지 않으시면 한번 같이 가실래요? 민주는 이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불안이 현실을 왜곡시켰던 겁니다. 그녀의 외톨이라는 느낌은 단순히 감정이었지 실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주가 불안한 생각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감정과 사실 분리하기입니다. 감정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곧 사실은 아닙니다. 감정이 들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실제로 사실을 반영하는 걸까? 이 감정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없을까? 예를 들어, 내가 불안하니 동료들이 날 싫어할 거야. 대신 내가 불안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들의 행동이 나를 싫어한다는 증거는 없어. 라고 생각을 전환하세요. 둘째로, 근거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검토하세요. 민주의 경우 동료들이 그녀를 싫어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는 감정에서 비롯된 가정일 뿐이었습니다. 셋째로, 행동으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정서적 추론을 극복하려면 행동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는 동료들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점심 약속을 제안하며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행동은 감정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넷째로, 긍정적 해석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동료들이 나와 점심을 안 먹는 건 내가 외톨이라서가 아니라 아마도 내가 바쁜 줄 알았기 때문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네 번째, 부정적인 생각의 변화를 위해 감사와 마음 챙김을 해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감사와 마음 챙김이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과거나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부정적인 사고의 고리를 끊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는 우리의 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거나 기록하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또한 마음 챙김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현우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는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며 자신을 갉아먹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제안으로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사소한 감사한 일을 찾아 적었습니다. 오늘 커피가 맛있었다. 퇴근길에 바람이 시원해서 좋았다. 가족과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매일 감사한 일을 적다 보니 그는 점점 일상에서 긍정적인 순간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마음 챙김 명상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 10분 동안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현재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단순한 연습은 그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고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현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 일기와 마음 챙김 덕분에 예전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으니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됐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돌려주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도록 도와줍니다. 매일 작은 감사의 순간을 기록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보세요. 작은 변화가 삶의 태도를 바꾸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행동과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이를 극복할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동적 사고를 재구성하고 감사와 작은 성공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방법이라도 실천하며 당신의 사고와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